네, 목요일장 마감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양시장 역시나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마감 전에 여러분들 익절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익절의 기술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아쉽게도 파란불입니다. 위원님께 시장 분위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오늘 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전고점대의 어떤 돌파를 좀 보여줄 법한 자리에서 어찌 본다라면 추가적인 수준이 없을 시에는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마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그런 어떤 과정 진행 중에 있어서 단기간 내에 너무나 급속한 어떤 하락세를 좀 일으키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시장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장중에 상당히 좀 빈번한 거래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거래를 통해서 저를 좀 좋지 않은 어떤 결과를 좀 얻지 않았을까 우려스럽기도 한데 일단 오늘 종가상 코스피 지수는 3,120포인트 정도를 지켜주는 것이 그나마 양호한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오늘 같은 이제 만기일이다 보니까는 만기일에 따른 어떤 극단적인 어떤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추가 매수라든지 또는 어떤 비중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거나 그대로 좀 홀딩을 해보는 것은 좀 어떨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이제 금요일장은 오늘보다 조금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도 해외 증시 또는 이제 선물 시장의 어떤 동향을 좀 놓고 봤을 때, 어떤 추가적인 어떤 반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제 하락보다는 횡보또 어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장, 조금 길게 본다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전반적인 시장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를 맞은 오늘 이 목요일장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거래량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신 협력에 대한 이슈의 한 가운데 놓여있는 종목이죠. 일단 당사에서는 화이자 측과의 이 백신 협력과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지만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펼쳐가고 있고 오늘은 장중에 90만 원 선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감과 가까워지면서 상승폭은 크게 줄여진 모습입니다. 자, 한화생명도 함께 보시죠.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0%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이익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일신바이오 오늘 거래량 크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콜드체인 관련주가 오늘 장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을 보관하는 이 냉동고를 계약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 크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흥구석유까지 함께 볼까요? 국제유가가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유주들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흥구석유 그 가운데서도 거래량 크게 늘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신라 한번 볼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는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11거래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기대가 상당하기 때문일까요? 그만큼 앞으로의 실적 기대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우리도 함께 담아볼까요?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 또는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좀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또는 어떤 기관의 적극적인 쌍끌이 순매수가 오랜 시간 동안 좀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본다면 시장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견고한 주가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큼의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 규모가 좀 크신 분들에 한해서 어떤 수익을 좀 노하기 위한 어떤 포지션 매매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을 했을 때 오늘 또는 내일 포함하여 일정 부분 비중을 최소 30% 이상의 비중을 좀 줄이시면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차차 추이에 따라서 서서히 어떤 분할 매도로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진입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대략적인 매수 평단가는 대략 92,000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92,000원대까지 어떤 조정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해당 가격대에서 어떤 외국인 또는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새롭게 신규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 나름의 어떤 중요한 지지 가격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전 바이앤홀드 종목 호텔신라 손절가 92,000원을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포스코 엠텍인데요. 어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개발하는 데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0% 넘는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미 뉴스 나왔으니까 우리 팔았어야 했나요? 위원님께서 당연히 팔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포스코 엠텍은 전형적인 어떤 단기 모멘텀에 의한 급등이고 사실상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업 트레이더분들께서는 상한가 매매, 상가 매매, 그리고 과정 중에 즉 데이트레이딩 과정 중에 상한가의 잔량을 확인하시면서 일단 다음 날까지 오늘까지 넘겨오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통상적으로 급등적 매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대응도 참 어려워하시는데 이와 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당시 즉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정확하게 고점에 매도했어야 된다가 아니라 늦어도 적어도 전일 상한가 가격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일단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본다라면 좀 고가권에 물려 계시거나 또는 과정 중에 손절매 못 하시고 지금 어쩌야 되나 좀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자리에서 시장 상황 쪽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일 상한가 가격대를 오후 시간대에도 회복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동종 내일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줄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일 상한가의 어떤 가격대 지지 여부 늘 항상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제와는 달리 다소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포스코 엠텍 오늘 마감 전 셀 종목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국선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최근 들어서 크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사실 이달 초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좀 없어 보이는데 자, 이 종목 오늘 마감 전에 팔아야 될까요? 이 방송 시간대가 이제 마감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팔았어도 오전장에 다 대응을 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짧게라도 좀 거래하시려고 하시다가 혹여 또 손실 포지션을 들고 계실까봐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 3일간의 어떤 단일가 거래 이후에 거래가 재개된 이후 오늘 상당히 장 초반서부터 강한 거래량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찌 본다면 정치 테마주로서 어떤 영향을 좀 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어제 시간 내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사실상 오늘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추세를 다 이탈하면서 대량의 거래 대금을 수반한 어떤 매도세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추세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내일장 또는 그 다음날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떤 조정 가격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재료의 강도, 즉 테마가 살아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지까지 확인하셔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고 혹여라도 오전장에 어떤 짧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 손절매 못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라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소위 홀짝 배팅이라고 말합니다.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거나 아니면 도식이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금액 규모가 좀 작으시다면 종가 좀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다른 종목군들에서 좋은 결과 낼 수 있게 다른 어떤 매매 종목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선제 정치 관련주였는데요. 마감 전 셀 종목으로 저희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위원님의 관심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아주 IB 투자입니다. 크래프톤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할 기회가 온 건가요? 자, 일단 IPO 테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테마라고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시일 내에 IPO를 준비 중인 대표적인 회사들, 대표적으로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야놀자 이와 같은 회사들이 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IPO 테마가 당분간 시장의 어떤 소멸, 즉 어떤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면은 일종 또는 어떤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라면 투종목으로서 즉 시장 하락 대비했을 때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에 일단 좀 안정적인 가격 또는 이탈치 않을 가격 그리고 손절선을 좀 짧게 잡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선은 6,800원 잡도록 하겠고 현재 가격 6,890원인데 상당히 타이트한 손절선인 만큼 엄수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목표가는 9,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대는 7,100원 이하 가격대 되도록 지금 현재 부근 가격대에서 일단은 내일 또 다음 주 월화까지 어떤 추이를 확인하시면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나가시는 전략이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추이를 좀 확인하면서 진입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종목 아주 IB 투자였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